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절제술을 했다는 소식은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유명한 배우인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이런 찬사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은 혹시 없는 걸까요?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유방암 4번째 시간입니다.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이야기 나눠보죠. 노동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동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유방암 4번째 시간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던 그 예방적 절제술이라는 게 큰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그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기자, 언론들이 맞아요. 관심이 집중되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했죠. 네. 예방적 절제술을 받았다고 해서 대중들은 안젤리나 졸리의 외형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전과 다른 점을 못 느꼈거든요. 보건술, 재건술을 함께 받았나 봐요. 그렇죠. 예방적 전 절제술에는 네. 그 재건술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방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유선을 모두 제거하고 또 그 변형된 부분을 보형물로 이제 메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방 재건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암과 함께 잘려나간 피부 조직을 보충하기 위해 근육층 아래에 인조 피부를 넣고 유방 조직과 실록꿰매 고정시킨다. 그 다음 분리된 근육층과 인조 진피 사이에 조직 확장기를 넣어 약 3달에 걸쳐 조금씩 피부가 늘어나도록 만든다. 자연스레 피부가 늘어나게 되면 보형물이나 자기 지방을 이식해 유방의 모양을 완성하게 된다. 유방 재건술, 이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죠. 네. 이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와 유두를 네. 그 보존한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방암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와 혹은 유두가 절제되기 때문에 보형물을 이렇게 유지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좀 확장한 다음에 하는데 네. 이렇게 예방 절제술에서 보형물을 넣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고 네. 또 쉬운 수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함께 하시죠. 자,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유방암은 반드시 유전이 된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우리가 유방암은 비교적 유전성이 많이 밝혀진 암인데 네. 되게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5에서 10% 정도. 그 나머지는 이제 산발성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생기고. 네. 그러나 이제 유전성도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빈도가 좀 낮은 거로 보이고. 네. 그러나 그 유전성에서는 그 소위 BRCA1, BRCA2라고 하는 그 유전자 변형이 많은 수에서 따르게 되는 거죠. 네, BRCA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애칭으로 브라카, BRCA 브라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네. 이 유전자의 역할은 우리가 DNA나 이런 유전자의 변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복구, 수복시키는 그
그런 좋은 수리하는 유전자인데 네. 여기에 변이가 생겼다는 것은 유전자의 변형이 생길 경우 그 수복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그 암으로 가는 그런 유전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에 암이 발생하는 수가 많죠. 네. 이럴 경우에도 치료법은 같은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많지만은 네. 이제 이런 유전자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인 치료법은 같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예방적인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특히 우리가 어머니나 자매중에 유방암이 걸렸다면 좀 더 관리를 하고 더 의심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은 가족성이랑 유전성이랑 이제 전혀 다른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가족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한 명 이렇게 이제 있는 정도고. 네. 유전성을 우리가 의심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적어도 3명 이상이 이제 유방암에 걸려 있고. 네. 특히 목에 엄마, 이모 혹은 자녀 이럴 경우에 적어도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서는 이제 있어야 되고, 네. 북에 아버지 쪽으로 내려오면 3대가 걸쳐서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가족력 외에도 네네. 35 이렇게 아주 젊은 이하의 젊은 여성에서 생긴다든지, 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양측성 유방암이 처음에 발병했는데 양쪽이 동시에 발견하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좀 유전성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아까도 언급했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사망을 했고, 이모 역시 유방암으로 사망을 한 가족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BRCA, 브라카의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1형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수명을 70세로 잡았을 때 약 80%에서 유방암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네. 또 난소암은 약 60%. 또 제2형 BRCA2 같은 경우에는 좀 낮지만은 그 역시 70세까지 유방암을 한 60%, 또 난소암 한 20%,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암의 발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약간 한 10% 정도 발병이 낮지만은 역시 비슷한 정도로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